오늘은 임신 출산 바우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영상 한 편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신 바우처는 소득이나 어떠한 조건 없이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임신 출산 관련 혜택인데요. 오늘은 임신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많은 선모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대표적인 13가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바우처 임산부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인데요. 임신 바우처의 정식 명칭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임신 바우처는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바우처의 금액인데요.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일부 분만 취약 쥐약의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임신 바우처 신청 방법인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 공단 지사나 금융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더 간편한데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내용을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면 임산부가 원하는 금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둘 중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회사 종류는 BC, 롯데, 삼성, KB,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행복카드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기도 했는데 이 카드사별로 사은품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 영상 내용 꼭 한번 보시고요. 현금 21만원까지 꼭 챙겨가세요. 그냥 이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신청하시면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첫째 아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또 발급을 받아야 될까요인데요. 여러 아이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가지고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여러 개 관리하기 번거로운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에 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둘째도 첫째가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사은품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여섯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바우처를 다 사용하면 필요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200만원 상당의 천만남 이용권 사용을 비롯해가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산 후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등 여러가지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비교해보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임신 바우처 사용처인데요. 산부인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기존에는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만 가능했었는데요. 22년도부터 범위가 확대돼가지고 모든 의료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소아과 등 여러 곳에서 모든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나 약을 결제할 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결제를 할 때도 꼭 먼저 바우처를 결제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 임산부는 병원비가 20%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임신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17년부터 시작된 임산부 본인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임신 바우처와는 별개의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시에 본인 부담금 20%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안 되니까요. 임신 기간 중 병원을 이용할 때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을 챙겨가지고 임신 바우처와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임신 바우처 사용 기간입니다. 임신 바우처 사용 기간은 신청 후 포인트가 생성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임신 바우처가 남은 경우에는 아이의 진료비를 결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김없이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열 번째는 임신 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인데요. 임신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직전에 사용한 결제 문자를 확인하시거나 영수증에서도 보이고요. 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콜센터에 여쭤보셔도 되고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1번째는 이 산부인과 정긴검진에서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기본적인 산정 검사만 받는 경우에 출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이 바우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정제나 입던 약을 처방받거나 니프트 검사 등 추가적인 의료 행위를 진행하게 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비용을 월등하게 초과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의원급이나 종합병원급까지는 괜찮은데 병원이 상급 병원인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100만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태어나면서 남은 바우처를 모두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12번째는 바우처는 신청 후에 만약 유산이 된다면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인데요. 임신 출산 진료비는 본래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는 진료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지만 출산 및 유산, 조산 시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몸조리에
가족에게 필요한 한약이나 영양제 진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우처는 유산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고, 만일 다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 바우처를 새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신 바우처는 모두 소멸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은 계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바우처로 사용이 되는지인데요. 임신 바우처 사용을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바우처 사용을 먼저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비용을 결제할 때 할부 기간에 38개월을 입력하면 임신 바우처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적은 비용이라도 할부 결제가 가능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임신 바우처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고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임신 바우처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임산부 혜택이나 육아휴직, 부모급여 등 산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 정말 퀄리티 높게 영상으로 다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꼭 같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이 많은 혜택들 모두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